네, 안녕하세요. 봉쌤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필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내용인 필터. 자, 우리 필터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죠? 거른다, 걸러낸다, 이런 의미죠. 자, 우리 엑셀에서 사용하는 필터라는 기능도 내가 원하는 정보만 추려서 보고 싶을 때 사용하는 기능이 바로 필터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필터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간단한 상황극을 통해서, 예제를 통해서 필터라는 기능이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전체적인 스토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적절한 예제를 하기 위해 우리 봉 선생이 땡땡 학교에 취업을 했다. 그래서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교장 선생님이 이런 학생들에 대한 출석수의 현황을 알아오라는 어떤 표를 작성해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봉 선생이 이제 만들었죠. 자, 가져갔습니다. 교장님, 이거 작성해 왔는데 보시죠. 또 그랬어요. 아니, 봉선생, 이거 남자만 보고 싶다. 다 필요 없고 남자만 보면 돼. 그랬어요. 자, 그럼 이런 상황이 지금 필터를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 전체적인 데이터를 보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남자만, 자, 원하는 정보만 보고 싶다, 이런 개념이죠. 자, 그러면 일단 필터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필터를 하고자 하는 표를 블록을 지정하든지 아니면 표 안에 셀 포인트를 가져다 놓든지 아무데나 데이터 영역에 한 칸만 선택해 놓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놓고 데이터라는 메뉴에 가면 정렬 및 필터 그룹에 필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생긴 모양도 깔때기처럼 생겼죠? 자, 이걸 누르시게 되면은 선택한 셀로부터의 영역을 자동 감지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각 열 제목에 필터 드롭 단추가 생성됩니다. 여기 있는 삼각형 단추를 드롭 단추라고 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열에 필터 단추를 눌러야 되죠? 그렇죠. 성별에 지금 조건이 걸렸잖아요. 여기에 눌러서 모두 선택에 체크 푼 다음 남자만 체크하고 확인을 누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남자의 데이터만 걸러지게 되는 거죠. 어때요? 필터 사용하는 방법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사실 이 필터가 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럼 교장 선생님한테 제가 이제 가져갔어요. 교장 선생님, 해왔어? 네. 자, 이거 보시죠. 아니, 봉선생, 네? 이거를 이렇게 하면 어떡해. 아니, 원래 있는 데이터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다른 데다가 해와야 내가 비교해서 볼 거 아니야. 응? 바로 여기다가 하지 말고 딴 데다가 해와. 그랬어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하지 말라는 소리네요. 그쵸?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필터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여기다가 그 기본 원본 데이터가 있던 곳에다가 무조건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필터를 사용하게 되면 원본을 훼손시켜야 된다. 다른 장소의 결과를 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엑셀에는 필터라는 기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필터와 그 옆에 있는 이 필터로 아닙니다. 자, 이 필터를 우리가 자동 필터라고 부릅니다. 자, 이 필터는 고급 필터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엑셀에는 필터 기능이 두 가지, 자동 필터와 고급 필터로 나뉘는데요. 지금 배우신 자동 필터는 일단 단점부터 얘기하면 지금처럼 무조건 원본을 훼손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의 결과를 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점이라고 한다면
예. 하나밖에 없습니다. 쉽다. 그래서 아무나 한다는 거죠. 이거 엑셀을 안 배운 사람도 한 5분 정도만 설명해드리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자동 필터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예, 그거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고급 필터는, 자, 고급 필터의 장점은, 자동 필터의 단점이 뭐였죠? 무조건 원본을 훼손시켜야 된다고 했죠. 자, 그런데 고급 필터를 사용하게 되면 원본을 훼손시키지 않고 다른 장소의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즉, 자동 필터의 단점이 여기서 장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동 필터로는 간단 명료한 조건만 해결이 가능하지 복잡하고 다양한 조건 해결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고급 필터에서는 어떤 조건이 들어와도 해결되지 않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복잡한 조건도 해결이 가능한 게 바로 고급 필터의 장점이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어떤 걸 써야 돼요? 고급 필터를 써야겠죠? 그렇죠? 자, 근데 고급 필터의 단점은 뭘까요? 네, 어렵다. 뭐 그거죠. 예. 엑셀 안 배운 사람 하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5분은 말도 안 됩니다. 예. 선생님도 사실 고급 필터를 익히는데 한 일주일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익히고 나면 사실 자동 필터를 잘 쓰지 않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럼 지금 이 문제의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급 필터를 써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교장님,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한 필터는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럼 이 필터를 풀려면, 자동 필터는 해제하는 것도 여기를 누르시면 해제가 되십니다. 이렇게요. 하는 것도 쉽고, 푸는 것도 쉽죠. 자, 고급 필터는, 마찬가지로 고급 필터를 할 때도 블록을 잡든지, 표 안에 셀 포인트를 넣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급을 누르면 선택한 셀러부터 연결된 데이터 지점을 자동으로 얘가 감지를 해주면서 이 목록 범위에 넣어줍니다. 자, 이 고급 필터에서 핵심적인 기능은 목록 범위, 조건 범위, 복사 위치 이 세 개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목록 범위에는 필터를 하고자 하는 기초 데이터를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자동으로 얘가 잡아서 넣어줬죠. 근데 이게 가끔 얘가 엉뚱한 데를 잡거나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를 놓고 클릭을 했는데 얘가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데 가끔 얘가 이런데 딴 데로 잡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의 핵심은 이걸 하고 고급을 눌렀을 때 무조건 잡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조건 범위는 이 기초 데이터에서 어떤 조건에 합당하는 데이터를 걸을 건지에 대한 조건을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조건 범위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조건식을 쓰는 게 아니라 다른 특정 셀에다가 조건식을 작성해서 조건식을 작성한 셀 범위를 여기다가 참조해서 넣으란 소리예요. 이게 조건이라는 글자만 있고 범위라는 글자가 없이 조건이라고만 있었으면 우리 그 수학에서 배웠던 뭐 이런 거 있죠. A는 크다 B 이런 걸 조건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건이라고만 있었으면 이런 식을 바로 다이렉트로 쓰면 되는데 이 범위라는 말이 붙는 건 여기다가 식을 쓰라는 소리가 아니라 식을 다른 셀에다가 쓰고 그 조건식을 작성한 셀 범위를 참조하라는 소리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조건 범위를 안 만들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건 범위 만드는 방법부터 습득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못하니까 취소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봉쌤이랑 저기 고급 필터 조건 범위 만드는 방법부터 습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열의 제목이 조건 제목이에요. 성별이었죠. 자, 얘를 선택하고 복사를 합니다.
그러면 고급 필터의 조건 범위 만드는 방법 첫 번째, 조건의 제목을 복사한다. 자, 두 번째, 우리 조건을 만들 위치,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만들겠습니다. 우클릭 붙여넣기. 자, 두 번째는 조건의 제목을, 조건을 만들 위치에 조건의 제목을 붙여넣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다. 그리고 이 밑에 쓰는 거죠. 예, 조건의 값을. 우리 성별에서 뭘 구해야 되죠? 남이죠. 여기다가 남 이렇게 쓰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하면 이 두 칸의 의미가 성별에서 남을 찾아라, 이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조건 아까 말했죠. A는 크다 B. 자, 보통 A를 우리가 대상값이라고 합니다. 대상. 그리고 얘를 기호라고 부르죠. B는 우리 제시값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식이라고 하면 반드시 이런 구성을 가져야 됩니다. 대상, 제시값을 내가 주는 기호, 우리 조건의 기호라고 하면 자, 잠깐 설명을 해볼까요? 여기가 대상값, 기호, 제시값이라고 하겠습니다. 얘를 조건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얘들은 각각의 요소를 우리 강의에서 지칭하는 용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걸 조건의 3요소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3요소가 이제 구성돼야지 조건식으로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조건 기호. 자, 우리가 조건 기호는 자,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크다, 작다, 같다, 같지 않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있고요. 얘를 이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얘는 이하, 얘는 크다, 얘는 작다, 얘는 같다, 같지, 부정기호죠. 그 다음에 이상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 개념이 이후가 되겠습니다. 자, 이후라고 하면 뭐 1980년 이후 이렇게 말하면 1980년이 포함이 되는 거죠. 우리 보통 학생들이 보면 그런 거 질문할 때 있어요. 선생님, 12월 31일까지 납부를 하면 전기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31일날 납부를 해도 되나요? 자, 이전과 이후는 그 제시값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31일 이전까지라고 하면 31일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잘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잘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크다와 같은 의미로 쓰는 게 초과, 작다와 같은 의미로 쓰는 게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엑셀 공부하기 전에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개념이 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았을 수 있는데, 이제 엑셀을 공부하면 반드시 이거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 헷갈리면 엑셀을 할 때 좀 하기가 힘드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걸 놓고 봤을 때 A는 크다 B에서 지금 대상 역할을 하는 게 이 제목이에요. 성별이라는 대상에서 자, B 값을 제시하고 있는, 이 B 값을 대변하고 있는 게 이 남입니다. 남. 그럼 이 사이에 지금 없는 게 뭐예요? 기호죠. 자, 기호는 원래라면 우리가 이렇게 써야 돼요. 성별에서 같은 걸 찾아라, 남. 이렇게 쓰는 건데, 그러면 대상값, 기호, 제시값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이러면 에러예요. 왜냐하면 제가 저기 엑셀 기초에서 뭐라고 했냐면, 계산할 때 우리가 셀에서 계산할 때는 앞에 는으로 시작한다고 했죠. 이 는의 의미는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계산하겠다라는 선언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기호를 생략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얘가 갓다로 처리합니다. 자, 유일하게 기호를 쓰지 않게 되면은 기호가 없죠. 그러면 얘가 무조건 갓다로 처리하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을 잘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대상을 생략하는 조건식을 작성할 때 기호를 생략하면 자동으로 갓다로 처리한다. 그래서 이게 의미가 성별에서 같은 걸 찾아라 남이랑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자, 설명이 좀 어렵긴 한데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잘 숙지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언급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건 범위를 만들었으니 자, 한번 필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본을 선택하고 데이터 고급. 자, 반짝이는 부분 확인해야 돼요. 괜찮죠? 그 다음 조건 범위에 클릭. 그 다음에 이 두 칸을 잡아요. 자, 그러면 이 원본에서 이 조건에 합당하는 데이터를 걸어겠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걸 왜 쓰고 있죠? 아까 교장 선생님이 왜 여기다가 해왔어? 다른 장소에 해오라고 했잖아. 원본을 훼손시켰기 때문에 이걸 쓰고 있는 건데, 우리 지금 위에 있는 옵션 보시면 현재 위치의 필드에 지금 체크되어 있죠. 이 말은 즉 의미가 이 원본에다가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하겠다는 소린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죠. 다른 장소의 복사를 체크해야겠죠. 그러면 얘가 복사 위치가 활성화가 돼요. 어디에다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커서를 놓고 결과는 여기다 하겠습니다. B19 셀에다가 결과를 뿌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확인. 그럼 이제 이렇게 따로 추려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잘 보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고급 필터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어렵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배워보시니까 크게 어렵진 않으시죠? 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일단 고급 필터의 첫 번째 내용은 이렇게 설명하고 끝난 건 아니에요. 자, 우리 이 고급 필터 필터의 두 번째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에서 좀 더 이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